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2021년 동계아시아 경기대회를 남북 공동으로 유치하겠다는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잠재우려는 여러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유치 동의안을 두고 의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찬성 의원들은 평창올림픽의 평화 무드를 이어간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 평화적인 의미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반대 의원들은 경제적 효과가 없고 남북한 정부의 동의나 설득도 얻지 못했다며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사의 공약이고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은 묻혀버렸고 대회 유치 동의안은 표결도 없이 원안 처리됐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집요한 압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11월 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가한 최문순 지사는 견제와 감시는 야당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현안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자신의 정책에 따라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동계아시아 경기대 유치안에 당론 채택까지 요구했지만 관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 유치에 반대했던 의원들은 견디기 힘든 압박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야당 의원이냐는 극단적인 비판까지 들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반대는 차단하면서 강원도 집행부에 거수기로 만드는 압력인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당론을 따르도록 의원들을 압박하는 것은 의회 정치, 대의 정치를 무력화시키는 의회 폭력이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 내 주요 암과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와 특성에 맞춘 지역 맞춤형 건강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원 건강포럼 심포지엄에서 제기됐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주요 암과 당뇨병,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국 최상위권인 강원도.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건강 격차의 해소를 위한 강원 건강포럼이 발족했습니다. 포럼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강원도만의 고유한 건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건강 문제 하면 중앙 단위에서만 주로 연구를 해왔는데 저희들은 지역 단위에서 이제 건강 문제를 정말 지역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발표된 강원도 핵심 건강 정책은 7가지입니다. 도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와 지역 밀착형 필수 의료 체계 구축, 지역 건강 영향평가 의무 도입 등입니다. 우선 18개 시군 각종 보건 사업들로 나뉜 인력과 예산을 지휘할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의료원 5개 의료원과 더불어 지역에 있는 보건소가 제대로 된 공공의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예산 배치를 좀 수정하도록. 특히 초고령 사회 대비책은 가장 시급한 도내 건강보건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노인 돌봄 시스템 구축과 건강 영향평가 도입 등 지속적인 점검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습니다. 집에 계시는 아픈 분이라든지 왕따를 당하시는 어른들이 대상자 중에서 한 20-3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대처가 분명히 좀 필요한 시점이고 더군다나 노인 인구에서 한 10% 정도가 치매 환자들인데 강원 건강포럼은 도내 시민단체와 의료 관련 공공기관, 행정기관과 연계해 지역 보건 정책을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양양 지역에서 화상 경마장 유치 신청을 한 지 한 달가량이 지났습니다. 찬반 의견을 밝히는 사회단체들이 늘어나면서 주민 분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상 경마장 유치에 반대하는 양양 지역 5개 사회단체 회원들이 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화상 경마장은
도박 중독 위험이 높고 세 수입은 미비하다며 시가지 가두행진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유치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후세에 물려줄 이 야양 땅을 깨끗하게 해서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도박장을 만들어가지고 물려줘가지고 군이 전체가 망가지게 이렇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유치 찬성 움직임도 양양 지역 이장단을 중심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이장연합회는 지난 26일 화상 경마장 유치 건의서와 함께 각 이장단의 서명을 받아 양양군과 군의회에 전달했습니다. 도박 중독은 출입 관리 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고 말 테마파크로 조성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서명을 받고 여기 이것을 좀 유치해 주십사고 지금 강력히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80~90%의 이장님들이 동의를 받아서 양양군 손양면에 추진하고 있는 화상 경마장은 예비 후보지 선정 절차와 주민 공청회, 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찬반 대립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화상 경마장 유치가 어떻게 결론나든 지역사회의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최근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동해안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산림 0.1헥타르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흘 뒤에도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330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이렇게 산림이 바짝 메마를 정도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동해안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며칠째 내려져 있습니다. 이달 들어 내린 비의 양은 강릉 지역을 기준으로 43mm에 불과합니다. 지난 26일 강릉과 속초, 고성 양양 평지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하루 뒤엔 동해와 삼척 평지, 강원 중남부 산지까지 확대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강수예보가 있긴 하지만 비가 오기 전까지 주말 동안은 건조가 계속 지속이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까지도 20mm 미만의 강우량을 전망해 지자체와 산림당국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이미 2건의 산불이 발생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과 동해, 삼척 지역 평지는 산불 위험 등급이 높음 단계로 상향돼 걱정입니다.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산불이기 때문에 이 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입산하실 때에도 인화물질 등 소지하지 말고. 지자체와 산림당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산불 감시 활동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남북이 철도 공동조사에 합의하면서 남쪽 열차가 10년 만에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리게 됐습니다. 특히 동해선 금강산에서 두만강 구간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쪽의 철도 차량이 운행됩니다. 남북 공동연구조사단은 경의선 구간인 개성에서 신유주까지, 동해선 구간인 원산에서 만강을 차례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춘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30% 상태에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5차례 음주운전과 2차례 무면허 운전처벌 전력이 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원도의 출생아 수가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 출생아 수는 2012년 12,400여 명에서 2016년 1,100여 명, 지난해에는 9,000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출생아 수가 6,500여 명으로 지난해 6,900여 명보다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심규원 동해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이재수 춘천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속초와 고성, 양양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5명의 시장 군수도 이르면 다음 주쯤에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제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태백 특수학교 교사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특수학교 교사 박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제자에게 못된 짓을 했다며 구형 요지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 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0도에서 12도, 영서 지역은 6도에서 8도, 강원 산지는 5도에서 8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한편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강원 남부 지역에는 아침까지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원도 내 관광지의 장애인 안내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가 도내 9곳의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점검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안내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6월부터 강원도 내 관광지와 관광단지 9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이 입장권을 구매하거나 시설 이용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총 49차례의 미세먼지 경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8차례보다 11차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과 원주가 각 12회, 강릉과 평창이 각 7회, 동해는 5회 등입니다. 한편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도시 대기정보 문자 서비스 신청자도 지난해 1,000명에서 올해는 3,000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정선군이 3회째 이어가던 고드름 축제를 내년에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선군과 정선군 번영회, 상인연합회 등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월에 개최하던 정선 고드름 축제를 일시 중단하는 대신 차별화된 겨울축제 콘텐츠를 개발해 축제를 민간 주도형으로 변경한 뒤 2020년부터 새로운 겨울축제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고드름 축제 방문객은 2016년 10만 2천 명, 지난해는 12만 명, 올해는 18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